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매 제가 이제 해오면서 경매에 있어서의 그냥 개락적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거 얼마만큼 지금 현재 경매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정확한 통계 자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매를 하는 이유가 제가 정당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매는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 대전제를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경매는요, 물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적으로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명도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저렴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마라, 그 말씀 드리고요. 저도 경매를 10년을 세월을 넘게 중개업까지 하면은 제가 근 20년을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요, 저 입찰 가가지고 손님들하고 가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갈 때마다 뭐 그 낙찰 다 받으면 다 부자 되게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닌 겁니다. 저는 항상 제 의뢰인들한테 입찰가를 결정해 줄 때요, 금매 가격을 항상 파악을 합니다. 저는 나름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실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호가 그거 절대로 실질 거래 가격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뭐 국토부교통부다 실거래가가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요, 실거래가 정보를 기본으로 두면서 그때의 월별, 일별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비슷하게 동일한 동향청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들이 조금 호가가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이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보고 분명히 있거든요. 그 호가가 조금 저렴하게 나온 그 물건이 실질적으로 급매물 가격입니다. 실거래가는 반드시 더 기준을 둬야 되고요. 실거래가는 기준을 두고 그거에 준해서 조금 더 저렴한 거, 저렴하더라도 더 저렴한 거, 그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게 급매물 가격이거든요. 그 급매물 가격에서 경매지 않습니까? 제가 경매 대전제가 뭐라 그랬죠? 경매 대전제는요, 동일한 비슷한 단지 형태의 물건을 주거용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그런 물건을 저렴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경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매물을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서 최소한 10%, 15% 이하 저렴한 물건, 그렇게 해서 항상 응찰 들어갔고 많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맞는 물건들 낙찰을 받아서 명도까지, 재계약까지, 뭐 전세면 전세고 월세면 월세고, 그런 부분을 제가 실질적으로 다 고객분들한테 직업을 해주면서 제가 과거 뭐 2013, 14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사실 경매 시장이 크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2013년도, 14년도 당시에 그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낙찰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낙찰을 받은 분들은 그 사이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결국은 뭐 손해본 투자는 아니었습니다. 손해본 투자는 아니고 성공한 투자 맞아요. 맞지만 그거는 시간적인, 시기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상승됐던 부분이지만, 이 경매라는 하나의 이 틀만 두고 보면요, 경매의 목적은 여러분 뭐다? 첫 번째고 두 번째고, 경매의 목적은 저렴하게 시작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2020년도 이제 하반기가 접어들면서요, 2019년도,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지수라든지 경제지수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충격이 터졌죠. 이게 터지면서 이제는 금융기관도 더 이상 계속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받으면서 자기의 채권 행사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이제 자기네들도, 금융기관은, 은행은요, 나가 있던 대출을 회수해야 돼요. 적당한 시점이 되면. 그거 회수하지 못하면 금융부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도 점점점 경매 물건들을 진행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시작되었고요. 앞으로 올해 연말, 내년 초 되면 경매 새로운 예정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셔가지고 현금을 일단은 더 많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금융권 대출 자체가 맥시멈 70%입니다. 통상 그냥 한 50%밖에 안 나온다, 내가 뭐 다주택자다 그러면요, 대출 10원도 안 나옵니다. 지금의 투기지역 이런 데는요.
그러니 그런 부분 대전제를 잘 까시고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통계적인 자료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지역별 통계이면서 2017년부터 뭐 물론 그 과거 자료도 다 있습니다. 있지만 뭐 건강 한 3, 4년 정도 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물건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접근하시는 아파트 2017년도 경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총 진행 건수입니다. 진행 건수 1월달에 1700건이 진행이 되었고요. 6월달에는 1743건 뭐 1600건 갔다가 2017년도입니다. 12월달에 2000건이 경매가 진행이 되었어요. 2017년도도 조금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낙찰가율 경쟁률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총 진행되는 건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전 강의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가율이나 경쟁률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총 경매 진행 건수가 1월달부터 12월 되니까 1700선의 건이 진행되던 게 2000건까지 늘어났어요. 2018년도 볼까요? 2018년도 동일한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 1월달에 2200건인 게 12월달 가니까 2400건, 11월달 2700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2019년도에 작년입니다. 작년 아파트 1월달에 2700건이었던 게 12월달에는 지금 3300건, 10월달에는 360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경매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개시장에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중개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총 부채를 정리를 하고도 해. 예를 들어 은행 건재당이 있어요. 세입자의 전세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상을 상환을 하고도 돈이 남아야 중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깡통전세 이런 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회사에 달려있던 그러한 압류, 기업체에 달려있던 압류, 가압류 이런 거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압류가 압류를 해제하지 못하면 중개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미완정, 불안정한 물건이기 때문에 중개사가 거래하기에 리스크가 커집니다. 부담이 커서 일반 중개거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자기 원금을 대출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라는 시장에 경매 개시 결정을 위해서 준비해서 경매를 이제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런 건수들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개 거래 물량이 감소가 되면서 중개업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물건들이 후순위 가압류나 압류 등이 들어오면서 중개 거래를 할 수 없는 물량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의 악성 채무를 계속 방치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금융기관 회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매 물량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예정 물건이라는 부분은 현재 전체 예정 물량만이 나와가지고 연도별 통계치가 그 자료는 아직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오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2020년도 동일한 아파트에 1월달에 3,100건이던 게 지금 8월달에는 3,500건이 대한민국 전체 법원에서 진행이 월별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확인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경매시장의 현실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두르지 마시라. 서두르지 마시라. 서두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뭐 적게는 5%, 많게는 10% 비싸게 취득을 합니다. 경매의 대전제가 뭐라고요? 경매의 대전제는요, 저렴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경매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법원에서 후순위에 대한 부분은 깔끔하게 압류, 가압류, 건재당 이후에 있는 압류, 가압류, 뭐 가등기 다 말소 처리를 시켜주니까
권리가 깨끗해지니까요. 그래서 경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파트 이렇게 건수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다세대 한번 볼까요? 2018년도부터 그냥 볼게요. 2018년도 다세대. 이거 보십시오. 다세대 2018년도 1월 달에 1600건이었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2000건, 12월 달에 약 1800건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 볼까요? 2019년도 다세대. 2019년 1월 달에 1800건이었던 게 12월 달 가니까 2000건이 넘어섰습니다. 2200~2300건 이렇게 올라가죠. 2020년 다세대 1월달 1900건이었던 게 저번달 8월달입니다. 2500건이 넘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못지않게 공장 한번 볼까요? 2020년도 올해 공장 총 건수 440건에 460건. 뭐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분포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공장의 예정 물건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경매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경매하는 겁니다. 중개시장에 가가지고 동호수 안에 실내 인테리어 주방을 어떻게 만들어 놨고 도배장판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런 내용들 다 보면서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건매물이 경매 가격이 건매물 가격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경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뭐 어떤 다른 부분이 현혹돼 가지고 경매를요 건매물 가격으로 살 것 같으면 그거 실패한 경매입니다. 그 경매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냥 낙찰가만 끌어올려 가지고 시장에 그냥 혼선만 줄 뿐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돈 1년에 2~3천만 원 저축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동산은 가치가 아무리 저렴해도 최소 5천에서 비싸게는 뭐 10억, 20억 가는 게 부동산 아닙니까? 몇 천만 원 1년, 2년 동안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아낄 거 아껴야 그 돈 저축할 수 있는데 순간 판단 잘못하면요 몇 년 고생인 거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단 잘 아셔야 되고요. 한 번, 두 번 떨어지다 보면 사람 심리가 자꾸 뭔가 이번에 가면 또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입찰 가격을 좀 더 높여요. 높이다 보면은 그게 그냥 거의 건매물 가격이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실패한 경매입니다. 경매시장에 갈 때는요 반드시 내가 이 물건은 내가 오늘 얼마의 입찰 가격을 써서 하겠다.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명도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겠고 지동력세가 얼마 들겠고 기간이 어느 정도 명도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어서 금융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그걸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응찰을 준비하셔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참고로 그냥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법원에서요 경매 예정적인 물건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법원 전체입니다. 진행 예정 물건입니다. 44,019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직 1차 기일도 안 잡힌 겁니다. 진행 예정인 물건이다. 경매 개시 일정 되어 가지고 1차 기일 안 잡혔던 거. 물론 뭐 그 중에는 뭐 준비 중이면서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게 있고요. 좀 늦게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짧으면 한두 달 내에 길면은 8개월, 1년 뒤에 나올 물건들이 44,000건 이상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에서는 여지껏 미뤄놨던 대출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경매 진행 건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매까지 합치면 제가 그전 정당위에서 공매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물량을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는 순간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경매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데이터, 제 경험을 가지고 잘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는 여지껏 솔직히 경매하면서 한 번도 손님들한테 10원 하나 손해 끼치 본 적 없습니다. 다 돈 벌어드렸고요. 그 고객들 지금도
김 사장 밥 먹자. 나한테 야 뭐 돈 될 만한 게 좀 찾아서 해줘. 요즘은 제가 안 해줍니다. 예전처럼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제 거 제가 하면 되고요. 다른 남들한테 의뢰받아서 보수받으면서 하는 거요. 재산이기 때문에 엄청 그 자체가 신경 많이 써야 되고요.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저 요즘은 솔직히 남들 거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는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 제 지식과 경험을 알려드리고요. 또 유튜브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뭐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가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런 물건들 문자나 댓글 올려주시면요. 제가 그거 보고 영상 촬영 또 합니다. 권리 분석부터 시장 조사는 어떻게, 물건 해당 조사는 어떻게 하고, 숨어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으시며, 그리고 이 물건을 찾아서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조사 갔을 때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조심해서 지켜봐라. 그리고 낙찰 가격은 어느 정도 금액선에서 결정을 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영상 촬영해서 올리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보시면서 본인들 내 집 마련하고 재테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제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댓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댓글 올려주시면 그 물건 하나하나 제가 다 분석해서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진행되는 물건 많고 응찰자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성공한 재테크가 될 수 있기를 저 또한 기원하면서요. 더 열심히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